안녕하세요. 나무숲 자람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의 영향을 받는 영역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정은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합적인 감각은 몸과 마음,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소식을 가져오면 뇌가 이것을 정리해서 분석한 뒤에 표현을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5 영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미국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장 마크 브라켓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감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5 영역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상태는 주의력의 방향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기억하고 학습할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선별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긴장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학습이 어렵겠죠. 저와 학습 치료를 하는 저희 센터에 있는 친구들은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보면 지능이 정상 범주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금방 잘 풀었던 문제들도 막혀서 풀지 못하고 기억을 잘했던 것들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의사결정 영역인데요. 분노와 슬픔, 희열과 즐거움 같은 강렬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면 세상을 평소와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필터가 씌워진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 순간 내리는 결정 같은 것들은 좋든 나쁘든 감정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는 운전을 하면 더 공격적으로 운전을 난폭하게 하게 되는데,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는 편안하고 차분하게 운전을 잘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과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은 인간관계에 대한 일종의 신호가 되죠. 다가갈지 멀어질지, 가까이 할지 거리를 둘지, 상을 줄지 벌을 줄지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이야기만 너무 늘어놓아서 지루했다는 감정이 느껴지면 자주 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는 하지 않겠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지겠죠. 이러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인간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영역은 건강입니다. 감정은 신체와 뇌 내부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화학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날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던가, 긴장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손이나 등에 땀이 나기도 하죠. 부끄럽거나 화가 날 때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들은 내 감정이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반응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노나 화, 두려움,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면 이에 따른 신체적 질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감정은 창의성, 효율성, 그리고 성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큰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직장 내에서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감정을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그룹의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이들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나 또는 자기 개인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긍정적으로 발현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는 더 나은 성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서 행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다루어 볼 것은 감정 능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